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이거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면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발표 직전까지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는 예상은 했지만 막상 실제로 요동치는 차트를 바라보자니까 어질어질한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3만 달러 주변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3만 달러 위로 잠시 올라섰다가 또 그 아래로 다시 빠졌다가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래로든 위로든 방향성 설정을 위한 명확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기싸움만 오지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을 한 번 더 때린 것은 역시나 금리 이슈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7월에 11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기로 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연일 경기 침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기업 22곳의 CFO들 가운데 경기 침체를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 잡기에 완벽하게 실패한 모습을 보여준 연준에 대한 비판 역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세상 참 희한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황에 따라서 시장이 어느 방향이든 단기적인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이어서 현지 시간으로 10일로 예정된 옵션 만기일 상황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소 세력은 대체로 32,000달러 위로 베팅을 한 반면 곰 세력은 29,000달러 아래로 베팅 타겟을 잡았습니다. 지금 흐름이 왜 3만 달러 주변에서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는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이번에도 법원이 리플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부분 숨기고 감추려는 SEC 행태에 이번에도 제동을 건 겁니다. 이번에 SEC가 존 디튼 변호사를 중심으로 XRP 홀더들의 입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법원의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모두 다 감출 수는 없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리플과 XRP 홀더들이 연합해서 입장문을 다시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는데 이래저래 수세에 몰린 SEC의 꼴을 보니까 참 쌤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래도록 하락 횡보장이 이어지다 보니까 웬만한 멘탈 아니면 사실 버티기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에서야 손절할 것이 아니라면 지금은 시장 상황을 가능한 면밀하게 체크하고 대응을 해야 하는 단계가 아닐까, 그런 방향성을 잡고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긍정적인 소식들도 매일같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각자의 시장 전략, 대응 잘 세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지지받네 못 받네 이런 것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빠져도 고만고만하고 다시 올라도 고만고만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황소와 곰의 세대결이 꽤나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오른 13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소폭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47%대 위에 자리하면서 올해 들어서는 최고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증시도 암호화폐 시장도 흔들거리게 만드는 것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일단 직접적으로 시장의 공포 심리를 불어넣은 것은 유럽 중앙은행이 오는 7월 11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로 결정한 소식이었습니다. 정책 금리를 동결하면서 동시에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7월 1일부터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에 돈을 풀었던 것을 이제 중단하겠다라는 건데 금리 인상 소식에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기술주의 약세로 이어졌고 기술주와 동조화된 비트코인 역시 후퇴한 상황으로 이어진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 자체도 어렵지만 문제는 앞으로의 상황 역시 간단치 않을 거라는 분석도 상당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일단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전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전문가들의 전망을 조합하면서 5월 CPI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8.2%를 기록하면서 소폭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3월 인플레이션 정점 이런 분석에 힘이 실리게 되는 것이고 나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반대 전망도 여전합니다. 5월 CPI가 심지어 8.5%를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게 핵심인데 이와 관련해서 마켓워치는
미국의 물가 연동 국채 TIPS 관련 파생 상품이 5월 CPI를 8.5%로 가정한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에 따르면 8월에서 9월 CPI는 8.8%로 상승한 뒤에 10월에 8%로 안정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마켓워치는 설명했습니다. 이런 전제가 현실화된다라면 당연히 연준의 빅스텝은 9월 이후에도 지속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장에는 상당한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이렇게 여전한 가운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기감 역시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CNBC가 미국 대기업 22곳의 CF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이들은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증시가 추가 하락한 뒤에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가 침체를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는 CFO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기업이 당면한 최대 위험으로는 41%가 인플레이션을 지목했고 23%가 연준을 지목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54%는 연준이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나름의 신뢰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나타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가의 헤지펀드 거물로 통하는 데이비드 아인호는 연준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있다. 블러핑을 당장 멈추고 보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보다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손에서 벗어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매일같이 느껴지는 것이지만 지금의 거시경제 환경은 무척이나 어렵고 복잡하고 나름 이름께나 알려진 사람들도 그닥 통찰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정도 상황이 참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어떻게 정립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 역시 전망도 엇갈리고 상황이 간단치 않은 모습입니다. 먼저 올해 비트코인이 20만 달러에 도달할 거라는 전폭적인 예측을 제시하기도 했었던 펀드스트렛의 창업자 톰 리가 오랜만에 입을 좀 털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이미 바닥을 찍었다라고 밝히면서도 올해 초 수준까지 반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연말까지 오르긴 오르겠지만 올 초 고점이었던 47,000달러까지 오를지 확신할 수 없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불과 4개월 만에 20만 달러 강세 전망이 47,000달러 가능성으로 바뀐 겁니다. 전문가들의 예측이라는 게 늘상 이렇고 그만큼 시장의 변화라는 게 이런 걸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조차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더라. 이런 부분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강세론자들의 강세 전망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먼저 대표적인 강세론자 BTC 퓨엘의 경우에는 지난 몇 주 동안 비트코인이 형성한 패턴을 보면 2003년에서 2009년 이 실버 차트와 비교했을 때 바닥으로 보인다. 특히 잠재적으로 위쪽으로 폭발할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왼쪽이 실버, 은의 12시간 차트이고 가운데 비트코인 일간 차트, 오른쪽이 알트코인들의 일간 차트인데 이 차트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실버 역시 지금의 비트코인과 같이 어지러운 모습을 보이다가 급격한 랠리를 펼쳤는데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 역시 이런 흐름을 반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T-애널리스트의 경우에도 2015년에서 2017년 2년 동안의 파동 흐름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2023년에서 2025년까지 급격한 랠리가 펼쳐질 수 있을 거라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사실 이건 파동의 흐름과 별도로 2024년으로 예정된 비트코인의 반감기 시점과 결합해서 바라보더라도 이 시기 전후로는 의미 있는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당장 하루 이틀의 흐름을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큰 틀에서 바라보는 것이 투자자다운 투자라고 할 수 있긴 한데 이게 참 웬만한 내공이 없으면 어렵다라는 점에서 우리를 좀 더 버겁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 가지 상당히 긍정적인 기대감을 안기는 시그널이 포착이 됐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해시레이트가 이번 주 들어서 급등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최근 24시간 동안 4.4%나 급등했습니다.
통상 해시레이트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이 채굴업자들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5월에 테라 사태로 인해서 해시레이트가 상당한 약세를 보이다가 다시 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6월 10일 밤에 발표되는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상황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아래로든 위로든 변동성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하루 뒤,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6월 10일에 이 만기가 찾아오는 옵션 시장 상황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파생상품 시장의 데이터는 8억 달러 옵션 만기로 향하는 3만 달러 아래의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다소 힘 빠지는 전망에 조금 더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황소 세력은 32,000달러를 지원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희망을 걸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황소 세력이 32,000달러 위로 베팅을 했는데 이건 황소가 너무 낙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봤다. 실제 수치는 훨씬 낮을 것이다. 거래자들은 금요일 옵션 만기에 대한 베팅이 최대 5만 달러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5월 31일 32,000달러까지의 단기 펌프에 속았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을 놓고 불트랩이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불트랩이었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곰 세력은 2억 500만 달러의 이익을 위해서 29,000달러 아래쪽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4가지 시나리오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28,000달러에서 29,000달러 구간에서는 콜 50, 풋 7,400개로 압도적인 풋옵션 우세, 29,000달러에서 3만 달러 사이에서는 콜 700, 풋 5,500으로 역시 1억 4천만 달러 곰 세력에게 유리, 3만 달러에서 3만 2천 달러 사이에서는 콜 3,700, 풋 3,400으로 황소와 곰의 삐까삐까 균형, 3만 2천 달러에서 3만 3천 달러 사이에서는 콜 7,700, 풋 750으로 황소 세력에게 2억 2천만 달러 유리, 이 정도가 지금의 상황입니다. 결국 황소 세력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3만 달러 위에 올려놓아야 손해 안 보는 상황이 펼쳐지는 건데 지금 딱 이 구간 중심으로 곰과 황소의 아주 어마어마한 치고박는 상황이 지금 며칠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이 역시 변동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리플 소송 속보 상황입니다. 이번에 SEC가 또 한 차례 뻘짓을 벌인 게 바로 존 디튼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XRP 홀더들의 입장문이 법원에 제출되는 것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낸 것이고 이 반대 입장문을 법원이 비공개로 해달라 이렇게 SEC가 요청한 것이 확인되면서 와 SEC 이것들 또 뻘짓이네 이런 비판 쇄도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도 법원은 SEC의 주장을 뭉개버리는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의 주심인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SEC의 기밀 봉인 요청을 거부하고 6월 14일까지 요약본의 수정 버전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보호할 수는 있지만 모두 다 감출 수는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필요한 정보를 감춘 수정본을 제출해라. 그럼 그걸 보고 법원이 판단해서 공개할 부분은 공개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게 데드라인이 6월 14일까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과연 SEC가 필요한 부분만 일부분, 진짜 필요한 부분만 블랙 처리를 해서 수정본을 제출할지 아니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거의 모든 문서를 죄다 블랙 처리를 하면서 법원에 개기는 모습을 보일지 요게 또 다음 주에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레미 오건 변호사는 토레스 판사 장난 없다 이렇게 한마디 짧게 남기면서 나름 웃음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리플 역시 지금의 상황을 10분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시전했습니다. 아예 존 디튼 변호사와 작정하고 각자의 입장문을 법원에 제출을 해버린 겁니다. 공세를 할 때 확실히 하겠다 이런 의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리플 측은 SEC가 반대 입장문을 봉인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봉인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SEC는 이런 설명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봉인하는 걸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대로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SEC는 현재 증인에 대한 안전 이슈를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SEC가 제출한 수많은 문서를 보면 이것과 관련된 부분 없다. 증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 전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존 디튼 변호사 역시 깔끔하게 한 방 날렸습니다. 존 디튼 변호사는 SEC의 이번 행태를 실수라고 반복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XRP 홀더 입장문을 제출하는 게 소송을 지연시킬 수 있다라는 SEC의 입장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무엇보다 우리는 법원으로부터 입장을 낼 수 있다라는 점을 확인받았다. 그래서 입장문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역시 SEC의 실수라고 할 수 있고 법원이 이걸 명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법원이 XRP 홀더들이 증인으로 직접 소송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아미스 큐리에로서 법정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앞서 결정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SEC가 법원의 결정까지 무시하고 자신들의 입장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지금 실수로 표현하면서 실수로 규정을 해버린 겁니다. 흘러가는 상황 자체만 놓고 보면 이걸 보나 저걸 보나 여길 보나 저길 보나 확실히 주도권은 리플 측이 가지고 있다는 점 다시금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들도 여러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